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수학과의 김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의학계 수학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술의 출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술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되었고요. 이번 논술 문제에서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등의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논술에서 중점을 두었던 내용은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의 내용을, 그런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문제 나오기 전에 먼저 7개의 제시문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요. 제시문에 대해서 각각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시문은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종합하면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변수 t를 매개로 하여 나타낸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하고, 그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즉 미분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한 후 그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함수의 몫의 미분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함수의 몫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f와 g 두 개의 함수가 주었을 때 각각의 미분 계수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미분 계수의 값이 0이 아니면 그 두 함수의 몫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 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어진 각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등의 값을 알고 있으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등의 값을 먼저 알고 있었던 삼각함수의 값들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마는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으로서 쉽게 설명하면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 AB 곱하기 AC 그리고 그 사이각의 크기인 A에 대한 사인 값, 즉 사인 A 이 세 개를 곱하고 그 다음 2분의 1을 곱하면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바는 주어진 수열이 A, AN, CN, B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CN이 수열 AN과 BN 사이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두 수열 AN과 BN의 극한의 값이 같으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수열 CN의 극한값도 수열 AN과 수열 BN의 극한값과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문 4는 닫힌 구간 위에 정의된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연속일 때 그 닫힌 구간 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의 값을 급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제시문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논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제 1-1은 1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 있고 그 단위원 위에 한 점 마이너스 1,0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축 위에 한 점 0,T를 생각할 건데요. 이때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T라는 점이 Y축 위에서 그 원점과 그 다음 0,1 사이를 에 있는 어떤 점이 될 텐데, 이 점 P와 그리고 0,T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하고 그 직선이
단위원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점 Q의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논제 1-1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점 P와 점 0,T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그 직선의 방정식과 단위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연립하여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 P와 점 0,T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 주어진 문제 조건으로부터 이 직선의 기울기가 t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OP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 원점과 0,t 사이의 거리가 t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또한 마이너스 1,0을 지나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t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직선과 단위원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단위원의 방정식에 y 대신에 t 곱하기 x 더하기 1을 집어넣은 방정식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통해 풀면 다음과 같은 근을 얻게 되는데요. x는 1 더하기 t 제곱분의 1 빼기 t 제곱이라는 근을 얻게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도 함께 얻을 수 있는데 이때 x는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 얻어지는 점은 q가 아니라 원래 주어지는 점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q에 해당하는 x좌표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1 더하기 t 제곱분의 1 빼기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x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y좌표는 원의 방정식 혹은 위에서 구한 직선의 방정식에 x 대신에 주어진 계산한 값을 집어넣어서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y의 값은 결과적으로 1 더하기 t 제곱분의 2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논제 1-2는 논제 1-1 상황에서 우리가 그 좌표를 계산했던 점 Q를 다시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점 Q에서 이 단위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점 Q를 지나고 원에 접하는 접선을 생각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제 1-1에서 점 Q의 좌표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1-2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가 t에 관한 함수고 y도 t에 관한 함수였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 x와 y를 t에 관해서 미분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미분계수를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논제 1-1에서 x가 t에 관한 함수였고 y도 t에 관한 함수였는데 그들을 각각 t에 관해서 미분을 함으로써 t에 대한 x의 미분계수, 그 다음에 t에 대한 y의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계산된 미분계수는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때 함수의 몫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y에 대한 t의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얻어진 t에 대한 x의 미분계수와 t에 대한 y의 미분계수를 가지고 있으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으로부터 y를 x로 미분한 미분계수의 값이 각각의 미분계수의 비율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에 대한 y의 미분계수는 2t분의 t제곱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에 대한 y의 미분계수 2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접선, 그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점 Q, 앞서 논제 1-1에서 좌표를 계산했던 점 Q를 지나는 직선이 되므로 그 방정식은 y는
2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t제곱분의 1 빼기 t제곱 더하기 1 더하기 t제곱분의 2t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논제 1-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3은 논제 1-2에서 생각했던 상황, 논제 1-1과 1-2에서 생각했던 상황에 점이 하나 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y축 위의 점 t1과 t2, 점 둘을 생각하고 각각 그에 해당하는 점을 q1과 q2라고 하면 이제 각 OPQ1, 이 각을 세타1 될 거고요. 그 다음 OPQ2, 이 각이 세타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1과 세타2를 각각 OPQ1과 OPQ2라고 했을 때 주어진 문제는 사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에 해당하는 요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먼저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를 이용하여 탄젠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탄젠트 값이 굉장히 계산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1은 t1이고 탄젠트 세타2는 t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OT1이라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 OP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탄젠트 세타1과 탄젠트 세타2는 각각 t1과 t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탄젠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주어진 제시문 라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t제곱 t1 분의 t제곱 빼기 t1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타2와 세타1의 차이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을 알면 사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은 주어진 각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족하게 되죠.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탄젠트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탄젠트 대신에 위에 생각한 값을 넣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즉 t2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t1 제곱 더하기 1을 제곱근을 택하고 그걸 분모로 가지며 분자는 t제곱 마이너스 t1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제 1-4로 가면 앞서 생각했던 논제 1, 2, 3의 상황에 이제 점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t 서브 k, tk라는 점을 생각하는데 tk는 n분의 k입니다. 즉 n이 주어지면 k는 0하고 n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되겠고요. 즉 그래서 tk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k가 n분의 k일 때 삼각형 p 그 다음 qk 더하기 1 qk 요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예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제시문 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변의 길이 PQK 플러스 1, 그 다음 PQK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의 그 사이값이 되겠습니다. 사이각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1에서 QK와 QK 플러스 1의 좌표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PQK 플러스 1, 그 다음 PQK는 문제 1-1에 QK와 QK 플러스 1의 좌표를 생각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사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의 값을 계산하는 건데 이 값 역시 논제 1-3에서 미리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 넓이 공식에 앞서 계산한 값들을 모두 집어넣으면 삼각형 PQK 더하기 1 곱하기 삼각형 PQK 더하기 1 QK의 넓이는 AK라고 하고 그 넓이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면 분모가
n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n분의 k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n분의 2가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논제 1-4에서 물어보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구해진 삼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한 값을 SN이라고 할 텐데 이 SN의 값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을 다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 넓이의 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영역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점과 그리고 점 P, 여기에 원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점 P, 그 다음에 점 0,1이 있습니다.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예, 그리고 각각의 삼각형이 요 삼각형을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영역은 그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와 그리고 1사분면 위에 있는 4분원, 즉 부채꼴인데 예, 각 중심각이 90도인 4분원이 있죠. 요 4분원 이렇게 두 영역을 합한 영역 안에 쏙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n의 값을 점점 키우면, 즉 우리가 이 t, k를 생각하지요. 그랬을 때 그 n을 하나 고르면 삼각형을 모두 n개의 삼각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주어진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주어진 영역을 n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영역은 점점점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역은 앞서 얘기한 직각삼각형과 4분원으로 이루어진 그 영역에 매우 가까워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에 따르면 그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한 값이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 극한은 결과적으로 이 4분원과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추측의 값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넓이 파이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제 1-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5에서 물어본 내용은 뭐냐면 정적분 0부터 1까지 주어진 함수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라고 하는 함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였을 때 그 값을 급수의 합으로 표현하고 논제 1-4에서 얻어진 급수가 있었죠. 그 급수와 비교하여 이 정적분의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수 fx를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닫힌 구간 0,1에서 0하고 1 사이에서 연속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우리가 제시문 4에 있었죠. 그 관계에 의하면 이 함수의 정적분의 값은 다음과 같은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단계는 제시문 4를 사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논제 1-4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급수는 SN이었는데 S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이 합 급수를 생각할 때 이 합 안에 있는 수열은 AK였죠. 이 AK는 각각 삼각형의 넓이였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논제 1-4에서 계산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앞서 생각했던 정적분을 급수로 표현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급수를 T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TN과 SN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먼저 관찰하셔야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SN에서 분모에 n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을 만약에 n분의 k 제곱 더하기 1로 바꾸면 정확하게 TN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급수는 상당히 비슷한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급수의 차이를 계산을 하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두 급수 TN과 SN의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열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수열들의 차이를 계산하면 여기서 계산했죠.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여 분모를 통분하여 분자를 계산해 주면 간단하게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n-Sn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n이 충분히 클 때, 즉 n이 무한대로 가까이, n이 계속해서 커질 때 Tn-Sn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때 이 Tn-Sn의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관찰할 것이 뭐냐면 분모에 n분의 k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값을 잘 보시면 모두 1보다 큽니다. 즉 분모에 1보다 큰 값들이 있으니까 그 값을 1로 바꾸면 여기 있는 급수가 주어진 Tn-Sn에서 분모를 1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게 더 큰 걸로 나눴기 때문에 Tn-Sn의 값은 분모를 모두 1로 바꾼 값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부등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결국 그렇게 얻어진 새로운 급수를 잘 보시면 n제곱분의 2k 더하기 1이 있는데, 이 n제곱을 밖으로 꺼내고, 그래서 n세제곱분의 2가 있고, 나머지는 k는 0부터 n 빼기 1까지 2k 더하기 1을 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k는 0부터 n 빼기 1까지 2k 더하기 1을 합한 값은 n제곱이 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새로 얻어진 급수는 합이 n분의 2가 되겠습니다. 즉 Tn-Sn은 결론은 Tn-Sn은 n분의 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그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Tn-Sn을 계산하면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Tn과 Sn의 차이가 n분의 2보다 작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면 그 차이를 매우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적분의 값은 Tn의 극한으로, 즉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Tn의 극한은 Sn의 극한과 같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정적분의 값은 Sn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의 극한은 논제 1-4에서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과 4분원의 넓이 4분의 파이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정적분의 값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의학계 수학 해설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